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상속 관련돼서 좀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공유물 분할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제 상속 사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상속 재산 분할이 여러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각자에게 부동산이 분할되는 경우보다 부동산들을 이제 상속인들이 공유로 하는 형태로 분할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또 나중에 이제 처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의뢰인님들이 꽤 계십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유물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특히 부동산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일정 지분으로 나눠서 이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떤 상가나 이런 경우는 이제 월세 같은 게 나올 텐데요. 상속인들 사이에 임차인과 관련돼서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법에 정해져 있기로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라는 건 결국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하고 관리인을 두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공유물 관리와 관련돼서는 말이 지금 좀 새고 있는데요. 나중에 공유물 분할은 나중에 좀 말씀드리고요. 공유물 관리에 관해서는 결국 과반수 지분권자를 가지신 분이 그 건물을 관리를 하고 거기서 월세 수입이 있다면 여러 가지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각자의 지분 비율에 맞게 분배해 주실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그런 관리도 이제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이제 공유물의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이런 거 부분이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유 지분권자들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원칙상으로는 대출 같은 경우 본인의 지분에 대해서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공유 지분은 그 건물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출 가치가 좀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공유 지분권자 전부의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유 지분권자들의 이제 동의를 얻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 이제 더 어려운 부분이 사실 처분입니다. 이거를 처분할지 말지, 얼마에 처분할지, 언제 처분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유 지분권자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일치가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굉장히 서로 간의 협의가 잘 되고 원만한 분들이라면 사실 잘 협의해서 처분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공유 지분권자들 사이에 상속으로 인해 분쟁이 있었던 경우는 사이가 좋지 않고요. 그다음 각자가 처해진 또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공유 지분권자는 어떻게 하셔야죠? 그렇다고 하면 공유 지분권자는 결국은 팔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재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이제 법원에 소재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경우 이제 원칙은 경매 분할이 아니고 각자의 지분에 맞게 그 공유물을 나누는 걸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100평짜리 땅이 있는데 이거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분권자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땅을 이렇게 소유하는 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게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맹지가 될 수도 있고요. 가치가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나눠지게 되면 동일한 가치로 나누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나누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원칙은 경매 분할은 최후의 보루로 돼 있고요. 공유물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땅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나누는 게 조금 용이합니다. 물론 땅 평수가 굉장히 작으면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으면 또 나누는 게 힘듭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결국은 경매 분할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아니라 상가 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요. 이 경우는 나누는 게 더 어렵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각 층마다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상가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각 층마다 별도의 등기를 해도 집합 건물이나 이런 걸로요. 별도의 등기를 해도 전혀 이용하는데 무방한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매 분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이제 해보면 부동산 호황기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낙찰가가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로 분할하게 되면 이제 모든 공유 지분권자들이 다 같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고 경매 분할
분할을 하고 싶지 않다, 경매까지 이렇게 큰 손실을 보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경매로 실제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맞죠. 모든 분들이 좀 원하는 부동산, 접근하기 쉬운 거,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낙찰가율이 조금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호황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막상 소송으로 가시면 좀 아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이렇게 경매 분할까지 가지는 않고요. 경매 분할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을 어느 한 측이 이제 통으로 사실상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해본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계신데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A는 돈이 필요해요. 팔고 싶어요. 근데 나머지 3분의 1, 3분의 1을 가지고 계신 B씨가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경매 분할 신청을 하면 B랑 C는 원치도 않는데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결국 B와 C가 A의 지분을 대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조정이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경매 분할로 가더라도 그 과정을 한번 거쳐서 경매 분할로 가기 때문에 너무 이 경매 분할 자체에 대해서 너무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상속 관련된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상속이 아닌 다른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상속이라고 해서 뭐 특수한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공유 지분권자가 이제 형제들이나 상속인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 제3자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재판을 할 때 굉장히 신기한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공유 지분만 이렇게 낙찰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공유 지분만 낙찰을 받아서 경매 분할 신청을 합니다. 제가 그때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공유 지분은 그걸로 어떻게 보면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고 환가 자체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같은 경우 통상적인 부동산 가격보다 훨씬 낮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유 지분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요, 이걸 가지고 경매 분할 청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경매 분할 청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공유 지분권자들과 협의를 먼저 거치고, 그게 안 되면 이제 결국은 경매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경매로 가더라도 본인은 그 지분을 굉장히 싸게 낙찰 받았기 때문에 전체 통건물을 경매를 하게 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 경우도 제가 생각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것까지 꼭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는 모르겠는데요. 공유물 중에는 이제 되게 특수한 공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경우냐면요, 옛날 집들과 땅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자가 땅과 집을 소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라고 하면은 전체 어떤 공유물을 다 소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큰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쪼개가지고 각자가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공유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등기부상으로는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100분의 1을 전적으로 자기가 사용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 위에 건물도 짓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를 이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하는데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유물 분할이나 공유 사건이랑은 다르고요. 이 경우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요, 이거를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각자가 100분의 1 지분이 아닌 100이라는 땅을 1로 쪼개서 이거를 자기 소유로 해야 되는 거죠. 이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공유자를 상대로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해서 한번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전적으로 본인 소유의 집과 땅이 이렇게 딱 단독 소유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상담을 하셔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공유물 분할 관련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법원에서도 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만은 변호사로서도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몇 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나눠보면은 아유 뭐 경매까지 하나요? 좀 참고 살아야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협의가 안 되면은 그거를 참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경매 분할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경매 분할도 공유물 분할의 일종이죠.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협의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분을 매각하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은 꼭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이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 지분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모로 좀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 분들은 꼭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